지금부터 여러분한테 호두 재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호두를 심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 속에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많이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키우고 있는 호두는 정말 호두인가?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를 심고 수분수로 가래나무를 갖다 사용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진돗개에다가 세파트를 믹스한 믹스견이 나온 거죠. 합종개입니다. 즉, 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잘못된 관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호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호두나무는 가래나무가 아닌 호두나무에다가 교작을 수분수로 삼아서 교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조실성 호두 품종, 만실성 호두 품종, 그리고 호두나무의 묘목 번식, 접목 방법, 화원 조성 계획, 토양 관리, 수분 관리, 호두나무 꽃과 열매의 관리, 그리고 열매의 수확과 사후 처리, 병충해 방제, 검역과 농업적 방제, 그리고 주요 자연재해 방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농산물이 나왔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모든 농산물은 농사를 한 다음 판매가 이루어지고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 농사를 아무리 잘 됐어도 그것이 팔 곳이 없다고 하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키우는 것도 일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경쟁률이 심하고 치열한 곳에서 여러분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높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태풍이 하나 와서 한쪽이 무너져야 너도 웃고 나도 웃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쪽 태풍이 이제 피해를 받은 데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잘 살아남은 데는 좋은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농업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국내 소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품종이든 10년 내지 15년 안에는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것을 벗어나는 품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작물을 선택할 때는 과연 이게 수출이 가능한가부터 생각하셔야 해요.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10년, 15년 안에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아로니아가 어떻고 많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국내 시장만 보고 시작을 했다가 수출이 안 되고 바로 과포화 상태가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딸기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딸기처럼 맛있고 좋은 품목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유통 과정에 변질이 쉽지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출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을 두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호두는 정말 보관성과 운송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만 좋다고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수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미국에서 우리가 호두를 수입해다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장 최고품을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계 시장의 단가 변화는 어떠한가? 세계 시장에서 단가가 점점 내려가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데, 물건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나가면 그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품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호두는 2004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통계에 의하면 세계 시장이 2.3배가 올랐어요. 세계 시장의 유통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자급률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호두의 국내 자급률이 어떠한지 아세요? 예전 통계에 호두 자급률이 10%입니다 라고 200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호두는 견피가 없는 호두를 그 물량으로 제시했고, 국내 생산량은 미탈각 호두를 갖다가 무게를 쟀습니다. 그래서 10%가 자급률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죠. 껍데기를 벗긴 똑같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불과 그 당시에도 5%에 불과했던 겁니다. 2014년도 통계청 발표에 보면 호두의 수입량이 5.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량이 5.6배가 늘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5%였다면 현재는 1%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국내 자급률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학생들을 급식을 먹일 때는 모두 국산 농산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호두만은 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단. 왜?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산이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
호두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죠. 노동력은 적게 드는가. 아무리 좋은 품목이라 할지언정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저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농업에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암농사 지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득이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품목을 선택하시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호 보완이 가능한가. 요즘은 이제 환경평가, 환경영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장단기적인 소득이 가능한가. 호두는 장기적 소득이었죠. 예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도 호두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단기적 소득이 안 됐잖아요. 지나치게 만실성이라서 호두나무를 심어놓고 한 10년 지나야 그래야 그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호두를 시작하던 농가들이 산림청 통계 95%가 전부 다 실패했죠. 10년 동안이면 호두나무도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사람의 처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호두는 모든 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요, 한국보다는 인구 밀도가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농업에서도 경쟁률이 중국이 1이라면 우리는 20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에 다 퍼온다. 자금률, 생산량 전부 다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농업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채식 위주였고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곡식 농사를 주로 했죠. 쌀농사, 보리농사. 그런데 요즘은 보리값이 더 비싸죠, 쌀보다. 즉 배고픔을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맛을 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맛을 추구하는 과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육식이 들어왔죠. 그 이유에 있는 건 무엇이냐? 기능성이에요. 기능성이라 하면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떠한 농산물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광고를 보면은 이건 먹으면 어디에 좋습니까? 때로는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즉 굶주림에서 맛에서 다시 기능성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전부 다 병원에 가시면 요즘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고지혈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고지혈증 말 그대로 혈관 안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건강식품을 사다 드립니까? 오메가3를 사다 드리시죠. 오메가3는 체내에 있는 혈관 내에 있는 오메가6와 결합을 해가지고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 관련된 질병들을 방지해주죠.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은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왜 급식에서 일주일에 꼬박꼬박 견과류를 몇 그램씩 먹여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호두의 보건성 기능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메가3는요 사실은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가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국물에서 삶아가지고 짜내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호두를 판매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살아있는 호두를 드시겠습니까? 죽어있는 호두를 드시겠습니까? 이 호두는 나무에 매달려서 종자 하나가 매달려 있죠. 이 열매는 그대로 따서 물속에 침지했다가 땅에 묻으면 한 그루의 호두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미 조각조각 나서 죽어있죠. 살아있는 호두는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어내지만 조각 호두는 한 그루의 호두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은 시간서부터 그때부터는 부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호두를 고소한 맛을 기대하고서 사서 드셨는데 조금 군내 나거나 혹은 떫은 맛이 심하게 난다든가 이상한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 호두들이 방금 죽은 게 아니라 옛날에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 마트나 이제 시장 가서 사서 드시는 그 캘리포니아산 호두, 그 호두는 언제 죽었을까요? 작년에 죽었을까요? 올해 죽었을까요?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호두는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벼농사하는 정미소와 같아요. 올해 다심해가지고 벼를 갖다가 수확을 해서 해놓죠. 그것을 1년 내내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납품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곡간을 청소해서 비우기 위해서 그걸 나중에는 쌀로 마지막에 떨이를 치는 거죠. 그리고 창고를 비우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매년 이런 덤핑을 칩니다. 그때 우리나라 호두 수입업자 혹은 가공업자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가꾸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호두들은 항상 1년 전 호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국내산 호두는 어때요? 작년도에 생산한 햇호두죠. 살아있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갖다가 굳이 깨어가지고 유통했을까요? 바로 껍질이 두꺼워서 그랬던 거예요. 벗겨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줍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에서 그걸 망치로 두드려요? 후라이팬으로 해서 먹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탈각해서 유통을 했는데 요즘 바뀌고 있는 게 뭐냐? 교실성 박피호두라고 하죠. 껍질이 얇습니다. 7살 먹은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열어서 먹을 수 있고 70 먹은 어르신들도 자기 스스로 열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소비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미탈각 호두, 즉 살아있는 호두를 내가 직접 바로 열어서 신선하게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탈각 호두, 살아있는 호두로 유통되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